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초반에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4%, 전월 대비는 0.9% 올랐고요. 예상이 5% 그리고 0.5%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식품하고 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것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5%, 0.9% 올라서 예상치를 넘겼고요. 중고차 가격이 이번에도 많이 올랐어요. 전달 대비 10.5%, 전년 대비 45.2%나 증가했고요. 자동차 렌트 비용도 전년 대비 87.7% 증가, 대중교통이 17.3%, 숙박이 16.9%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주시하고 있던 지표였잖아요.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할지 알았는데 위로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백악관에서 상승 버튼 눌렀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승을 즐길 수 있었던 초반이었습니다. 요즘은 하락할 것 같아도 무조건 올라가는 장세라서 오늘도 올라가겠지 했는데 정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런지 내년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한 달 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내년 연말쯤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었는데요.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추가 보양의 의지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연준 인사들도 계속 정책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고용지표를 감안하면 테이퍼링을 시작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란 말은 경제가 피크를 쳤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가 시작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증시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하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어제까지는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경제가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니 증시가 조증 걸렸다는 뉴스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이제는 파월 의장의 증언이 또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거나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말을 해주면 아마 눈치를 보는 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파월이 정확히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정확하게 준다면 아마 증시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채금리는 1.4%를 넘겼습니다.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10년물 금리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 나오면서 증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증시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스라엘은 일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부스터샷을 공급할 거다. 독일은 방역 정책을 유지한다 라고 했고요. 영국은 방역을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고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라는 분위기예요. 다시 경제 봉쇄를 시작하면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지고 하니 그리고 장시간 끌고 가기엔 경제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률이 낮아지니 우선 경제 재개하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증시를 받들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항공주들은 더 내려가면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멘탈선에 다 와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멘탈선은 증시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는 선인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려 했기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델타는 37.60 부근과 정확한 멘탈 부근 37분 10전 부근, 41분 10 부근은 불안 매수 자리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9불 60 불안 매수 자리, 18불 50 부근 멘탈 자리 되겠고요. 그 아래로 내려갈 시 델타 변이 이야기가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반도체 꽤 올랐죠. 제가 반도체 좋아 보인다 했잖아요. 하여튼 AMD, 인텔, 엔비디아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2022년까지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TSM은
외우시라는 북은 120불, 오르니까 오늘까지도 올라 주었습니다. 반도체는 잘 오르다가도 급락이 종종 나오고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말고도 돈 벌 수 있는 게 많아요. 오늘 러셀은 하락했어요. 하락 종목수가 많았다는 말도 되겠고요. 중소형주는 이상하게 많은 차트들이 하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비테크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 그쪽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현금을 중소형주에서 빼서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해주니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려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지금 다시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하락 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테이퍼링이나 금리를 올리기엔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테이퍼링이랑 금리를 올리게 되면 현금이 많고 튼튼한 종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동안 기대감으로만 올라온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핫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물려서 힘드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익은 없고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종목은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빅테크, 우량주 하면서 자금이 성장률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하락 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서 상승을 유지하겠지만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하락과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빅테크들이 눈에 띄게 하락을 해주니 중소형주도 당연히 따라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람들이 빅테크, 우량주 하는 이유는 현금이 많아서 그것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하면 걸리는 게 반독점 이슈입니다. 빅테크 반독점 이슈 때문에 빅테크들이 상승을 계속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지금은 무조건 불장, 그냥 올라가는 증시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1.5% 위로 올라온 상황이 아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큰 이슈가 아니지만 이슈가 돼도 빅테크가 핫할 거란 것을 알기에 크게 증시에 영향을 줄 사항은 아닙니다. 반독점 이슈는 예전부터 항상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면 증시의 반응은 조금 해주겠지만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소파이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파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업 분석, 개인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오래된 주식 경영으로 나오는, 흔히 말하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입니다. 종목의 주가는 처음에 만들어진 주가와 단기 고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가 형성될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주가는 17불에서 16불 구간이었고요. 오늘 16불에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멘탈은 13불에서 14불 부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10불 밑으로 내려가면 기업 분석 다시 하시고 내가 제대로 된 종목을 선택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너무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주식 쉽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너무 있어 보이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고 돈만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미 굉장히 복잡하게 주식해서 터득한 것들을 이것저것 필요 없는 설명 빼고 미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복잡한 주식하면 돈 버는데 시간 더 걸립니다. 이것저것 보여주기식보다는 쉽게 하는 주식이 최고입니다. 오늘 JP몰간 기업 실적 상회했고요. 골드만삭스 기업 실적도 상회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습니다. 이제 증시는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의 증언에 움직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월이 이상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지금은 무조건 불장,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눈치를 보겠지만 바로 상승으로 추세를 다시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15,000까지 가고 그 위로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중간에 하락 추세로 변경될 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겁먹지 말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